김용민 TV 새로운 프로그램을 론칭했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가 아니라 김용민의 정치 생쇼. 네. SBS 라디오에서 제가 진행했던 프로그램이 김용민의 정치쇼인데 잘린 게 아니라 이제 전 스스로 잘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스스로 자르고 벌써 2년이 지났군요. 2018년 가을이었으니까. 자, 또 새롭게 김용민 TV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더 튼실해진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정치 생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앞으로 이 시간 빛내주실 두 분입니다. 우선 저를 기준으로 좌파니까 아무래도 우리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우리 저 예전에 이동형 TV에서 네. 화요일마다 네. 뵀던 우리 이은영 소장님인데 제가 해설과 또 이런 분석에 정말 감탄을 금치 못해서 오늘 이은영 소장님 모시고 방송하게 됐습니다. 또 한 분 우리의 위대한 정책통 박진영 건국대학교 초빙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생에 어울리는 남자 박진영입니다. 그래요? 생난리, 생브루스, 네, 생지랄. 생지랄. 김포 JYP. 네. 네, 여러분 김포 기억해 주시고 김포하면 또 박진영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뭐 잘하시는 사이죠? 네네네. 예, 어떤 관계세요? 제 선배님. 제 선배고 선배님. 당직자 선배예요. 네, 선배. 네. 제가 좀 늦게. 네. 그러시구나. 네, 우리 엇갈렸어요. 저 엇갈렸어요. 열린우리당, 저는 민주당. 네.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 열린민주당 말고. 열린민주당으로 참 그때 시작했습니다. 창당 직전에 청와대로 가셨죠? 그렇죠. 네.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 네, 노무현 대통령 때 갔죠. 그러셨구나. 같은 뭐 뿌리는 친노. 네. 그래요. 아이고 아마 죽이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죽을 네, 주셨죠. 오늘 닭죽을 준비했습니다. 닭죽. 바로 광고로 가겠습니다. 아니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앞에 서도 길게 얘기해봐야 마음에 없는 진정성 없는 얘기일 뿐입니다. 자, 오늘 맛의 고수의 국산 무항생제 영계백숙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백숙의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삼계탕 시즌이 돌아오고 있는데 닭 한 마리 영계백숙 가장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방법 바로 김용민닷컴에 있습니다. 벌써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먹어줘야 할 대한민국 국가대표 보양식 바로 영계백숙입니다. 영계네요 보니까. 네, 국내산 영계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이, 괜찮아? 거기 있을만하지? 네, 그래.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유기농 찹쌀, 수삼, 대추, 밤, 은행, 황기 등 모든 재료가 다 국산입니다. 별도의 재료를 추가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데우시기만 하면은 잡내 없고 고소하며 담백하고 쫄깃한 영계백숙 진국이 탄생합니다. 양도 충분합니다. 두 분이 반개탕으로 드시기도 딱 좋습니다. 네, 위생도 문제 없습니다. 햇섭 인증 시설에서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게다가 냉장 식품이 아닙니다. 레토르트 가공품으로 실온에 보관하시면 되기 때문에 보관도 더욱 편리합니다. 자, 가격에서 또 한번 놀라실 것 같아요. 맛의 고수 영계백숙 900g 한 팩 14,900원, 맛의 고수 영계백숙 900g 세 팩 39,000원. 세 팩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네. 세 팩 세트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맛있고 보관도 편하고 가격도 세 팩 세트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더운 여름 최고의 보양식 영계백숙을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드셔야 합니다. 네, 한번 아니, 먹어보겠습니다. 보양식은 우리 김 PD가 하니까 정말 맛이 착착 붙는 것 그럼요. 같아요. 네, 냄새가 일단 너무 좋네요. 야, 네. 이게 뼈를 다 발라낸 거예요? 월바 발라내고 들어가 있는 뼈가 있긴 있군요. 좀 있어요. 네, 좀 네. 있긴 있어요. 예. 네, 근데 기본적으로 향이- 좀 발라져 있고. 그렇다네. 향이 아주 진합니다. 우와.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네. 야, 어우, 제가 삼계탕 참 좋아하는데 맛있다, 밤. 제일 좋은 삼계탕 맛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여기 삼을 많이 넣었나 봐요. 삼 향이 많이 나는데. 네. 그래요. 영계백숙이면 이제 어린 닭을 이렇게. 네. 맛있네. 이거 소리 내고 먹으면 안 되죠? 네, 아니, 좀 괜찮습니다. 쩝쩝쩝 해야 돼요. 좀 먹어줘야 돼요. 저 쩝쩝 소리 안 내면은 효과음을 넣습니다. 예. 두 분 좋아하시죠? 이 백숙. 아우, 엄청 좋아해요. 아유, 없어서 네. 못 먹지. 여기 밤도 엄청 크게 들어가 있네. 이거 요즘은 우리 사실 웬만해서 개고기 안 먹잖아요. 나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백숙을 더 많이 먹어야 돼요. 그렇지. 그렇죠. 삼계탕 맛집에서 먹는 그 맛인데 이거? 옛날에 그 열린우리당 할 때 영등포 있어요. 청가문시장에 삼계탕 맛집이 있잖아요. 있었어요. 그 집 맛이야 이거. 네. 네.
노무현 대통령이 많이 가신 삼계탕집도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그 청와대 앞에. 네. 아. 일행 모두라고 거기. 갑자기 생각이 나. 거기가 예전에 저 삼계탕집 사장님이 저희가 엄청 친했어요. 이명박 집권하고 그렇게 고초를 겪으셨다고. 예. 노무현 대통령 단골집이라고. 나 참. 나이가 그분이 46년생, 뭐 4, 5년생 이 정도 되는데 저희하고 같이 술도 먹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나이 같으시네. 예. 노무현 대통령 비슷했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가게 이름이. 거기 닭은 좀 작았거든요. 여긴 좀 닭이 큰 것 같네요. 아, 그럼. 와, 우리 방송에서 이제 백숙을 먹기는 처음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백숙 먹는 건 처음 봤어. 우리 저 김용민 TV가 백숙 날로- 먹는 게 머리 감는 것보다 나아요. 머리 감는 거, 김 PD 머리 감는 거 한번 보시면은 진짜 방송 못해요. 그날 너무 재밌었어. 여보 이게 3인 것 같은데. 네. 와, 네, 진짜 실하네. 맛있습니다. 이거 한번 먹어줘야겠다 진짜. 이거 네. 먹어줘야 돼 이거는. 진짜. 어르신들도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럼 이 우리도 좋아하지만은 중국 사람들도 좋아하고 사실은 북한에서 관료들이 오잖아요. 네. 꼭 그러면 삼계탕 먹고 양계장을 가요. 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닭을 제일 빨리 키우는 나라예요. 제일 빨리 키우는 나라라기보다는 너무 일찍 닭을 도축을 해요. 도축이라고 하나? 좀 더 키워도 됐는데 너무 금방 이렇게 바로 육개로 만드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닭 소비가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치킨 워낙 좋아해가지고. 우리 닭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정치는 이제 루이 14세죠. 뭔 얘기가 있어요 또? 루이 14세가 이제 전 국민들이 닭을 먹도록 하여라. 영양 섭취를 위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국민들의 덩치가 커야지 전쟁을 잘할 수 있거든. 네. 아, 전쟁을 위해서 아 그렇죠. 예. 아 진짜 그랬어요? 예, 진짜 국민들 전투시키려고 닭을 먹이다니 이게 무슨 뭐 가축도 아니고. 닭이 그러니까 최초로 귀족이 아닌 인민들에게 공급되는 민중들에게 공급되는 단백질 공급으로서 그렇지. 닭이 존재했던 거고. 그래서 북한도 고위 관료들이 오면은 우리 한국에 와서 닭을 얼마나 빨리 잘 키우느냐 이걸 자기들 배우고 가려고 해요. 트럼프 정부 때 네. 대북 접촉했던 분이 비건 대사 아니에요. 비건. 이름은 비건인데 비건이면 안 되지. 고기를 단백질 줘야지. 이름이 비건인데 맨날 서울 와가지고 이 닭집에 간다는 거야. 닭집. 거기는 닭숲이라고 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닭숲? 네, 아. 닭숲이라고 그래가지고. 삼계탕도 그렇고 치킨도 그렇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닭을 제일 맛있게 먹는 나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 백숙을 또 못 만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 네, 닭을 이렇게 못 만져갖고 먹고 싶어도 집에서 못 해 먹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닭 잘 못 만져요. 근데 이렇게 다 한꺼번에 나와서 끓이기만 하면 그럼 진짜. 끓이기만 네.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필요 없고 저는 닭도 잡을 줄 알거든요. 잡을 줄도 알아요? 닭을 잡을 줄 생닭을? 안다고? 생닭 잡죠. 아이고. 밀도 아니지 뭐. 시골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잘해야 돼요. 거의 다 먹고 있어 지금. 이은영 선생님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서울이고요. 네. 아버님이 충청도예요. 아 그러시구나. 네. 우리 JYP는 대구시고 아, 대구보다 더 시골이에요. 어디? 영천시 화북면 영천. 국전리 산 643번지. 여기 영등포에 영천시장 있는데 좀 연계가 되는 거예요? 관련 없는 관련 걸로. 없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열린우리당이 그 당사가 공판장. 맞아요, 이었죠? 맞아요. 예. 저는 거기에 그 상인들하고 엄청 친했어요. 맞아요, 같이 당구도 맞아요. 치고 음. 삼겹살 구워서 소주도 먹고 그때만 해도 낮술을 먹었어. 그때 그게 이제 민주통합당 시절까지도 그 당사를 썼었어요. 예. 아 그렇구나. 저는 당직자 생활할 때 여기 한양 빌딩 거기가 네. 이제 그 아. 예, 아주 유명한 왕이 태어나는 자리잖아요. 그 건물. MB도 거기서 태어나시고. 박근혜도 거기서 나오고. 아 그래요? 네, 김대중 박근혜. 대통령도 거긴 거. 김대중 대통령 거기 3층인가 2층 쓰셨어요. 2층 썼나? 막 그러실 거예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사는 그 맞은편인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좀 안쪽으로 들어가요. 우체국 있는 자리인데요. 음. 예, 조금 안쪽인데 그래도 장사 산 건 정말 잘한 거예요. 네. 네. 극동 VIP 빌딩이 그 맞은편에 있었는데 그건 이제 그쵸. 민자당. 옛날에 민자당사 거기 네. 가서 병 던지고 했잖아요. 합비 꽃뼈. 갑자기 이름이 안 떠올라. 그 지난번에 당직자 출신 중에서 이제 국회 진출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진성준. 진성준보다 더 뛰어난 분들 많아요. 황희. 황희. 그다음에 지금 중소기업부 장관 하시는 우리 그 선배 이름 권칠승. 네, 권칠승, 뭐 송옥주, 이원욱 이런 분들 다 당직자 출신이에요. 권지선 쪽은 제 고향 면 선배야. 고향 면 아 선배. 진짜? 누구? 권칠승? 안주백.
안규백 의원님 요즘 저기 뭐야 코로나 확진. 코로나 때문에 아이고 왜 또 그럼 꼭 1등 하고 싶은 남반 뭔가? 2등 아니에요 국회의원 중에? 네? 코로나 걸린 두 번째 아니에요? 두 번째. 첫 번째 누구지? 이겨워요, 이겨워. 이게요. 아 이계호. 난 그 이계호 형하고 김영록 형하고 헷갈려가지고 캐릭터도 비슷하고 고향도 같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당연히 두 분은 이제 전남 출신의 이낙연 그렇죠. 전 총리를 네. 또 네. 지지하실 거고. 네. 야, 아, 좋다. 든든하네. 내가 지금 다 먹었어요. 저도 거의 다 먹었어요. 이래도 되나 이거? 아유 그럼요. 야, 진짜 좋네. 무항생제 영계백숙 마세고수 프리미엄. 아이고 마세고수가 범위가 넓어요. 영계백숙도 있고 맛고순대, 고추순대, 마늘순대 그리고 고구마 스틱 그것까지. 야 이거 뭐 분야가 뭐 먹는 거로 공통점이 있고 다 달라. 이 CJ의 경영 철학과 닮아 있다. CJ 경영 철학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CJ가 뭐 예전엔 설탕도 팔았고 그렇죠. 방송도 하고 네. 요즘 대한통운 그쵸. 택배도 하고 네. 돈 되면 다 한다. 이 경영 철학이 뭔가 돈 되면 다 한다가 아니라 이거예요. 달콤한 건 다 한다. 이 철학이 그 스위트.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를 하는구나. 그렇지. 네. 그러니까 뭐 음악 사업도 하고 대중문화 사업, 방송 사업. 그렇죠. 달콤한 건 다 한다. 이게 지금 원료가 다 국내산이네요. 닭고기부터 해서 그렇습니다. 밤이랑 뭐 전부 대추 이런 예. 거. 아마 포장재도 국산이 아닐까. 이거 몰라 이거는. 뭘 몰라. 그럼 다 드셨어요? 네. 야 깔끔합니다. 저도 다 먹었어요. 아이고. 네, 완전히 뼈 발랐습니다 이거. 아유 그래요. 완판. 완판입니다 완판. 여러분 네. 세상에 이런 영계백숙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 팩이 제일 좋아요. 세 팩 900g이 한 팩이고 곱하기 3개면은 39,000원. 아니 어디 가서 이 가격에 그러니까요. 이런 아름다운 백숙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맛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없어요. 아름다운 영계백숙을 진짜 괜찮네. 맛보실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 외에는 네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든든합니다 먹으면. 네. 네. 오늘 첫 시간 정치 생쇼 제목이 너무 싸 보입니다만 그러나 아주 내용은 아주 퀄리티가 매우 높을 겁니다. 두 분을 모셨다는 것만으로 이 프로는 완성이 됐어요. 예. 자,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들을 이거 하나 자료도 굉장히 하나. 어려운 정성 조사를 또 보내셨더라고요. 그래. 네. 이게 아무한테나 이런 분석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예. 두 분의 이런 기막힌 해설을 또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치생쇼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최근에 한국일보가 아주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실었습니다. 대선 D-9개월 표심을 본다 해서 대권 후보 양강이면 누구겠습니까? 이대윤이죠. 네, 이대윤, 네. 이재명 대 윤석열 네.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정성 평가를 했는데 한국일보와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여기 보니까 말이죠, 아주 흥미로워요. 후보자의 긍정 이미지와 관련해서 복지 문제를 잘 다룰 것이다. 이재명 61.8, 윤석열 31.7. 경제 살리기 잘할 것이다. 이재명 57, 윤석열 34.1.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재명 56.8, 윤석열 38.2. 그리고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 이재명 61.7, 윤석열 43.1. 그리고 한국의 당면 문제를 잘 알고 있다. 당면은 이제 먹는 당면이 아니라 이제 처해져 있는 이런 문제들을 잘 알고 있다. 이재명 60, 윤석열 43.2. 보통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한다. 46.1, 29.5. 29.5가 윤석열입니다. 카리스마가 강하다. 63.6. 이재명이 그렇고요. 윤석열은 54.4. 자, 남북 문제, 국제 문제 잘 다룰 것이다. 이재명 42.7, 윤석열 33.5. 예측 가능하다. 46.6. 이재명이, 윤석열은 38.7. 외모가 호감이 간다. 야, 이것도 물어봤네요. 외모가 호감이 간다. 이재명 35, 윤석열 30. 둘 다 높지가 않네요. 그래요. 아마 김용민과 이노근을 놓고 조사해도 아마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만하고 독단적이다. 이재명 43.6, 윤석열 39.7. 청렴하다. 이재명 38.2, 윤석열 37.7. 애국심이 강하다. 이재명 45.3, 윤석열 45.9. 무능하다의 경우 이재명 21.7, 윤석열 26.2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체로 이제 이재명 지사에게 좀 호의적으로 그쵸. 나왔습니다.
윤석열이 앞서는 긍정적인 항목은 애국심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네. 자, 이 정성평가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은, 이은영 소장님부터. 네, 이 조사가 한국 리서치가 이제 이런 스타일의 조사를 많이 해요. 아. 네, 이런 스타일 조사 좋아해요. 요걸 담당한 게 정한을 박사인데 이런 스타일 조사를 좋아하시고 이게 웹조사거든요. 네. 5월 25일에서 27일까지 3,000명을 조사했는데 아직 전화조사가 아니라 웹조사. 웹조사.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전화로. 그렇지. 이거 저 면접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문항이 저희 이제 이미지 평가는 14개 문항인데 총 256개를 했다고 해서 제가 이거를 좀 확인해 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못했는데. 여기 그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응답해 주시는 분들한테. 줘야 돼요. 예, 기프트콘 같은 거 선물이라도 드려야 줘야 돼요. 되겠죠. 예? 기프트콘 예. 이런 거 주겠지 뭐. 왜냐면은 이게 이제 웹조사는 많은 문항을 할 수 있어서 이제 네.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완전히 뽑아야 되거든요. 그치, 그래서 예. 근데 너무 많이 했어. 256문항이면서. 야. 예, 그래서 이거 우리가 소개를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럼요. 이렇게 공이 많이 들어간 거 우리가 계속 곰탕 우리듯이 써먹어야 되는데요. 근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다 전체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애국심하고 카리스마 영역이에요. 네, 카리스마, 네, 위기관리, 한국 당명 문제인데 네. 요 파트는 이재명 지사도 높거든요. 네, 네, 다른 네. 부분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전 세계 그 지도자 어떤 이미지나 이런 걸 봤을 때 스트롱맨을 원했던 시기가 최근 한 몇 년. 그렇죠. 예, 2년 뭐, 사이에. 네, 푸틴이 그쵸. 시진핑, 뭐 네. 아베 그리고 트럼프, 예. 저쪽은 또 두테르테. 그쵸. 예. 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대통령 탄핵이 있어서 그 스트롱맨을 원하던 게 조금 상황상, 정치 상황상 안 돼서 부드러운 소통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되셨는데 지금 다시 뭔가 이제 코로나가 극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기 직전이잖아요. 이럴 네네. 때는 좀 강한 리더십과 추진력을 MB 스타일의 리더십을 지금 다시 요구하는 그런 흐름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투톱으로 올라선 분이 이재명 이재명과 지사와 윤석열. 윤석열. 예. 아, 그러면 여기서 벌써 이낙연, 정세균 이런 분들이 좀 이미지 부진한 상으로는 부진한 그쵸. 이유가 있었네요. 예, 예. 그런 그럼 게 우리 저 있어요. 만약에 우리 낙연이 형님이 차력을 한다든지 정세균 형님이 이빨로 해가지고 기차를 끌고 간다든지 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좀 강한 이미지를 보일 필요. 왜냐면은 네. 푸틴 같은 경우는 옷을 벗었잖아요. 상의를 탈의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정도로 뭔가 이 자기가 어떤 강한 이미지를 어필하는 거에 대한 연구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고 사실 여론조사상으로 이 두 사람이 있잖아요. 네네.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은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중도층에게 어필하는 좀 비슷한 강한 리더십의 이미지를 두 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결과를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조금 더 높게 대체로 다 나타난 걸로 봤습니다. 예. 확실히 행정가로서 경험이 더 있죠. 많다 보니까 그렇죠. 검증할 수 있는 점도 많았고요. 그럼요. 예. 근데 사실 윤석열 형은 검증은 잘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검증이 안 돼 있죠. 네. 네. 검증이 안 돼 있고 요 내용을 좀 쉽게 대중들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호감도와 비호감도의 문제로 보시면 돼요. 호감도가 높다는 것은 확장성의 가능성이 높다. 네. 향후 더 확장된다. 네. 지금 현재 지지도가 좀 떨어져 있더라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비호감도 측면이 높다는 것은 확장성이 낮다. 비토성이 강하다. 네. 이렇게 특히 이제 비호감도가 낮은 후보는 양자구도에서 이제 필패라고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흔히 하는 이런 이 정성적 평가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매력이라는 것이 이제 도드라져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두 사람한테 보이는 공통적 매력은 남성미예요. 남성미. 네, 남성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국민들은 때로는 독재자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이게 참 애매한 이야기인데요. 네. 민주주의와 가장 친화력이 있는 게 독재예요. 민주주의와 아, 그래요? 예,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와 가장 덜 친한 게 공화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민주공화정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우리가 하는 이 민주주의 제도라는 것이 그리스 로마 거잖아요. 네네. 그리스 로마에서 공화제적 원로원이라는 이런 민주주의 제도를 운영을 합니다. 네. 근데 위기 상황이 오면은 6개월이라든가 또는 1년, 카이사르 같은 사람은 평생을 했습니다만 네. 독재관을 임명합니다. 딕테이터라고 하죠. 네네. 거기에서 독재자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근데 애초에는 이 딕테이터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을 탄압하고 또 국민을 억압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의회의 권한을 잠시 중단시킨다라는 측면에서 나왔기 때문에 원래 개념에서 민주주의와 독재자라고 딕테이터는 친화력이 있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같은 이 제왕적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카리스마라는 게 때로는 뭔가 매력적으로 흔들어 주었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도 줄 필요가 있다. 네. 지도자는 사실은
앞장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매력을 갖고 있다는 점은 공통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질문이 있는데 네. 이렇게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돈 받고 네. 윤석열 측에 컨설팅을 해준다면 네. 또 돈 받고 이재명 측에 컨설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두 가지 보면은 이재명 지사님은 제가 최근에 이제 논쟁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공무를 수행하시는 중에 틈틈이 기본소득 관련한 논쟁을 하셨는데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네. 지금부터는 그거를 직접 하시지 마시고 자문교수단을 내세워서 아, 지식인들. 한번 이제 이 바리케이트를 한번 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이 후보는 굉장히 자신을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네. 직접 상처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네네. 바리케이트를 앞에 하나 둬서 그 자문교수단을 통해서 논쟁을 하면서 조금 뒤에서 그 논쟁을 보시면서 나중에 이제 조용필이 늦게 등장하는 것처럼 조용필이. 예, 이제 그 등장의 시기를 좀 조율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네. 그리고 네, 이제 요즘엔 대학생들 한 몇 년 전에 지도를 했는데 네. 조용필이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좀 BTS. BTS로 BTS는 늦게 업데이트를 좀 해주시면 예, 좋겠어요. 네, 그래서 조연나 사람 이야기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88세대다. 네. 자, 그렇습니다. 네. BTS처럼 늦게 등장하셔야 돼요. 직접적으로 이제 논쟁을 하시기보다는 좀 거리를 두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거다. 그리고 네. 헤어스타일에 대한 부분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예, 이게 지금 그 전에는 검은색일 때 좀 강했는데 이게 네. 좀 반백일 때는 약간 부드러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좀 티미한 이미지? 뭔가 이 얼굴의 이미지, 눈 있는 이 부분이 좀 이렇게 강해야 되는데 그래서 남자들이 눈썹을 그리는 게 다 그런 이유거든요. 우리 저 홍준표 형, 안철수 형. 앵거리 그거 그리는 게 예. 다 그 이유거든요. 그래서 예. 이 머리 스타일 염색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한번 하실 때가 됐다 이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작년에 한 네. 7월에 뵀었는데 네. 다시 검은 머리로 돌아가시는 게 좋지 않느냐 했더니 네. 아 이게 훨씬 부드럽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선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힘이 없어 보여요. 아. 머리가 이제 좀 백발 저도 있으면.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다시 조금씩 이제 검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염색을 하시는데 너무 완전 새까만 색 네, 말고 그러지 말고. 약간 네. 뭐 이렇게 회색. 흑갈색, 네네, 흑갈색 정도 이런 같은 거. 느낌이 네. 좀 나고 그리고 좀 머리를 좀 기르시면 좋겠어요. 좀 기르시면 부드러워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크 브라운 지금 제가 머리 칼라. 과거에 날카롭다는 이야기를 네. 많이 들었거든요. 네. 못되게 생겼다. 예. 이런 이야기, 이동영처럼 생겼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이동영처럼 생겼다는 이야기 제가 안 듣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좋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윤석열 전 총장은 일단은 외모상으로 지금 본인이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때 네. 그 헤어라인이 예. 바뀌었잖아요. 여기 뭐 좀 까맣게 칠칠했더라고. 그거 요새 많이 해요. 헤어라인. 얼굴을 동그랗게 보이면 젊어진다 그래갖고 예. 그래서 하셨는데 네. 이 지금 외관적인 측면이 좀 단정하지가 않아요. 뭔가가 좀 어수선해 보여요. 건들건들해 보이잖아요. 네, 그거는 이 좀 단정하게 깔끔하게 좀 하실 필요가 있고 메시지 상으로는 지금 미래 비전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무능력하다는 이미지가 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잖아요. 그래요. 지금 26.2. 26 제일 낮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긍정이 이거면 나머지 한 70은 다 부정적으로 이걸 본다라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왜 나왔냐면은 종합적인 해결 능력, 종합적인 솔루션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능할 것 같다라는 이미지거든요. 이게. 그렇지. 아니, 네. 무능한지 안 알 수 한지 없어. 몰라요, 지금 몰라요. 우리는. 네. 네. 다만 이게 검찰총장이라는 직만 수행을 했기 때문에 종합 관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좀 무능할 것 같다. 국정 관리에 있어서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종합적인 국가 운영에 대한 상과 미래 비전 요거에 대한 메시지를 좀 내셔야 돼요. 지금 안 내면은 이 이미지가 굳어지면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네, 알겠습니다. 게다가 또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 부정평가가 더 많아요. 그쵸. 긍정보다. 이미지, 근데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은 그쵸, 거예요. 그쵸. 네. 그것도 뒤에 가서 얘기하고 우리 저 분께 예. 유료 컨설팅을 하신다면 네. 이재명 지사님께 컨설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재명 지사도 현재 그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현재 박스권인데 20%대에서 20% 후반 30대 초반에서 네. 그냥 박스권인데 네. 이걸 넘어서려면요. 네. 문화적 접근, 개인의 이미지 접근을 해야 돼요. 지금 이재명 지사가 유능하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아요. 네. 지금 이 여론조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가 유능하다는 것은 이제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더라도 이 정책의 폭발력은 떨어집니다. 아. 왜? 이거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은 늘 잘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는 뭐냐? 이미지 정치를 좀 넘어가야 돼요. 음. 그래서 제가 헤어스타일이라든가 외모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네. 노무현 대통령 무슨 말죽거리 잔혹사 같은 B급 정서 영화의 주인공 같은 약간 시골 출신의 열혈남아. 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죠? 네. 근데 요즘 보세요. 조국 장관이라든가 네.
또는 뭐 시골 출신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뭔가 강남 좌파 같은 이런 느낌이 나. 이 한국도 한국의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과거에 우리 중산층과 서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중산층이 더 강화됐어요. 강남 좌파라고 하는 이 의식적인 부분들이 강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이미지에 좀 편승해서 좀 부드러워진다는 게 저는 이미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문화적 접근, 영화, 예술, 음악 뭐 이런 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제가 잘 아는 네. 미술이라든가 제가 미술부 출신입니다. 아, 그래. 자기 자랑을 해 지금. 대생을 제가 아리아스까지 해야지. 했습니다. 아리아스까지. 오, 아리아스 그래요? 토스도 하고 뭐 네. 졸업했습니다. 네. 그런 좀 접근해서 그림을 그린다거나 또 문화 정책을 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 민주당의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 민주당의 대통령 얼굴은 로버트 레드포드예요. 그렇죠. 존 F 케네디 네. 또는 지미 카터, 네. 클린턴. 네. 물론 이번에 흑인 대통령이 오바마는 흑인이었기 때문에 덴젤 워싱턴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지적인 부르조아 좌파 이 느낌이에요. 네. 우리도 지금 선진국이 됐단 말이에요. 예, 예.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변해가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윤석열은 전형적인 미국 공화당의 존 레인이에요. 거친 존 동네 뭐 건들건들한 남자, 청잡이 참. 그런 느낌인데 이게 이제 안 통해요. 왜 안 통해졌냐면 이게 트럼프 때문에 그 이미지를 말아먹은 거예요. 트럼프도 존 레인이에요.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은 카우보이 모자 쓰고 늘 나타나잖아요. 네. 카우보이 모자가 제일 잘 어울렸던 거는 조지 부시 2세. 네. 부시 2세 카우보이 모자가 굉장히 어울렸거든요. 그쵸. 멋이 있는 존 레인이었는데 그쵸. 트럼프가 카우보이 모자 쓰고 나면서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윤석열도 이 이미지로는 안 돼요. 네. 왜 안 되느냐? 샤프한 관료의 이미지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 느낌에서 윤석열은 꽝이야. 씨. 그래요. 이미지 변신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지 변신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렇지. 이제 와가지고 공부한다고 뭐. 예. 그래서 뭐 이재명 지사는 유능한 이미지에다가 플러스해서 문화적 이미지. 저는 이재명 지사한테 부드러운 이미지를 제가 아까 실수했는데 부드러운 이미지를 요구하지 않을게요. 부드러워지지 않아요. 그 안 되는 거 억지로 하실 필요 없어요. 네. 다만 문화적으로라도 그 흔히 하는 우리 문화계의 이 샤프한 사람들 때로는 뭐 까칠하면서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이미지로는 가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보면은 항상 이재명 지사는 양복 차림만 생각이 나는데 그렇죠. 좀 캐주얼한 옷도 입어볼 필요가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게 캐주얼한 거 입으려면 이 헤어 색깔이 바뀌어야 돼요. 맞지가 그렇죠.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이미지를 바꾸려면은 안 보여야 돼요. 음. 예, 그 무슨 마케팅이라고 그러지? 안 보이는 마케팅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자맹을 하는 안 예, 보여야 자명을 되는- 잠깐 예, 해줘야 그런- 돼요. 예, 신비주의를 잠깐 신비주의로 가다가 갑자기 이제 확 변해갖고 탁 나타나야 되는데 근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처럼 이렇게 자맹을 너무 오래 하면 잊혀져요. 오히려 역으로 이미지가 바뀌는 게 아니고 굳어져요. 안 좋은 이미지들.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사람이 바뀌기 어렵기 때문에 확 바뀔 필요는 없고 유능하다는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샤프하다는 이미지도 그대로 유지하고 그쵸. 때로는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싸운다는 이미지도 그대로 유지하지만은 네. 영역을 넓혀달라. 예술 문화라든가 소프트 팔로틱스 쪽으로 영역을 넓혀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저 질문에 없는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부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인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영부인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활동하는 그런 영부인을 사실은 추구를 최상의 했었잖아요. 이미지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그랬는데 근데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도 일하는 여성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일하는 여성에 대한 그게 아직은 좀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분이 최초가 이희호 여사님 이희호 아닙니까? 여사님이 그랬는데 이 여사님은 사실은 이제 일을 하는 여성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한참 전이고 네. 대통령이가 결혼하시고 아, 나서는 사회운동가. 그렇죠 현모양처형의 스타일이었죠. 그러니까 네네네. 아직은 그런 스타일인데 이제 거기다 조금 젊음을 가미하는 게 미래 영부인상으로 조금 대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약간 젊음을 가미하는. 갑자기 또 생각이 난 또 미국의 예를 하나 들게요. 네네네. 미국에는 영부인이라고 하는 후보들이 지금 바이든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쵸, 그쵸. 하지 않았는데 클린턴 때라든가 또 지미 카터 때, 조지 부시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영부인 후보죠. 역시 후보죠. 뭘 만드냐면은 발렌티어 조직을 만듭니다. 봉사 조직을, 자원봉사 조직을 만드는데 그걸 하면서 또 뭘 하냐면요. 이건 또 다른 봉사입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하나 제안을 합니다. 보통 영부인이. 그렇게 해서 이 봉사 조직들이 대선 선거운동을 뛰어요. 대선 선거운동을 뛰는 발렌티어 조직인데 이거 끝나고 나면은 사회복지 영역의 어떤 봉사 프로그램이 영부인이 만든 프로그램에 투입돼서 하는 형태로 네. 그런 형태로 전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거 한국에서도 저는 한번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윤석열 총장 부인이 대중 앞에 나타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때 네. 그 검찰총장 취임 임명식 네. 때 그때 모습 그때 드러낸 한번 이후로 나오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여권의 대선 주자들의 부인들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현모양처가 아니 제가 금방 제안드린 것처럼 어떤 봉사단체 조직이라든가 또는 사회활동가로서의 영역을 만들어서 나오는 것도 저는 의미 있다. 아니 그런 근데 생각이 듭니다. 그 권양숙 여사가 이제 그런 컨셉으로 그렇죠. 작은 책 도서관을 해서 성공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네. 이제 그 이후에 그런 테마를 잘 잡지 못했고 제 후배 동생들이 강남에서 사업을 하는 애들이 있는데 알더라고요. 우리 그 나오실 분의 그분을 알더라고. 우리 저 많이 그쪽 동네 알려져 김 있나 여사님. 봐요. 예, 김 김 여사님. 여사님을 많이 알더라고요. 그분이 좀 예. 잘하는 걸 특화시키면 되겠죠. 예. 아, 예, 근데 굉장히 아주 싫어하던데. 김 여사가 둘 다 김 여사구나 생각해보니까 예. 우리 김건희 여사 그 이제 폭망했지만은 네. 이명박 대통령 사모가 그도 김 여사예요. 거기 한식 세계화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네. 미국 대통령 영부인들의 방식이에요. 그렇죠. 예. 아, 그 김혜경 여사는 네. 아주 자기발랄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에서 좀 너무 좀 경망스러울 수도 있는데 아주 귀여운 면이 많아요. 아니 제가 그 지난 저거 뭐지 동상이몽 나왔을 때 아, 그런 예. 느낌. 예, 예, 예. 그 경선 때 근데 그 봤거든요. 가까이서 봤는데 음. 상당히 정치적 센스가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 양반이? 네, 오. 왜냐면은 상대 그 캠프에 지나가거나 이럴 때 그 상대 캠프 후보의 장점을 얘기를 하면서 뭐 같이 응원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막 가는데 굉장히 친근하게 대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괜찮게 봤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네. 김혜경 제가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이야기되면 전공이 피아노 전공한 걸로 그쵸. 제가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음악.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지사를 보완한다는 그쵸. 측면에서 문화적으로. 음악 봉사 그쵸. 프로그램이라든가 오, 그것도 좋네. 이거 네. 굉장히 우리 선진국형으로 의미 있거든요. 이 상대적 박탈감을 누리고 있는 분들한테 그렇죠. 예, 그런 것들도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미국은 음악을 이용한 캠페인 굉장히 그렇죠, 많아요. 그렇죠. 예, 이거 좀 연구하실 필요는 있어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캠페인을 뭐 이제 합니까? 그 오바마가 그때 어디 장례식장 가고 노래 불렀잖아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번에 그 부통령도 음악을 이렇게 같이 춤추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영상화 시켜가지고 그게 이제 그 직접 막 춤추고 이러면은 약간 거부감 들 수 있는데 유튜브 영상으로 짤 같은 거 만들어서 하는 건 또 되게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소외계층이라든가 낙후 지역에 네. 중고 피아노 보내기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거기서 합주를 해도 되고 그렇지 합주 어린이들과. 그런 문화마을 아예 운동이, 가서. 문화마을 그렇죠. 프로그램 이런 것도 괜찮고요. 권양숙 여사님이 작은 도서관 했듯이 그쵸.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작은 음악회를 여는 거야. 작은 그렇죠, 음악회. 그리고 뭐 네. 악기를 거기다 놓고 그렇죠. 온다든지. 그렇죠. 아, 그럼 또 그- 이게 기부가 되는 건가? 그럴 그거 수 거기 있는 악기를 써야지. 아, 거기 있는 악기를 써야죠. 예. 아니 근데 본인이 직접 기부 안 하면 되죠. 네, 뭐 그렇죠, 제3자들이 그렇죠. 이렇게 할 수 네. 있는 저희 집에도 지금 오래된 피아노가 있는데 이게 처치 네. 곤란이라서 참. 네. 아, 그래요? 뭐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요. 이런 아주 값진 컨설팅을 해주셨고,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치 리더 호감도. 네. 단순히 호감, 비호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이따가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재명 49대 41.5. 유일하게 여야 통틀어서 긍정이 부정보다 더 많은 주자가 바로 이재명 지사고요. 문 대통령은 호감 38.4. 비호감 53.9인데 아마 이건 뭐 현재의 어떤 지지도와 네. 무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돼도 집권 후반기 가면 아마 네.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건데 이낙연 30.4 호감, 56.3 비호감, 정세균 호감 25.4, 비호감 57.2, 추미애 호감 18.7, 비호감 69.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의 비호감도가 가장 높습니다. 네. 예. 다 보죠 한번. 네. 현재 당적이 없는 리더 윤석열 호감 35.6, 비호감 49.5, 김동연 호감 24, 비호감 44.7, 최재형 호감 21.3, 비호감 44.8. 그리고 야권 주자는 뭐 오세훈 안철수만 하겠습니다. 네. 오세훈 35.6 호감, 비호감 53.9. 그리고 안철수 호감 30.1, 비호감 60.8 이렇게 나왔어요. 네. 일단 이 지사가 호감도가 비호감도보다 높은 점은 굉장한 장점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게 기존에 알려지기로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안티가 있다. 작지만 센 안티가 있다라는 게 이제 보통 알려진 거였잖아요. 예, 우리 저 동파리징으로 불리는 그렇죠. 분들. 예. 예. 근데 이제 정량적으로 확인이 된 거죠. 이게 지금 비호감도가 50% 아래고 호감이 더 높다. 이건 굉장히 앞으로 많이 써먹을 자료 데이터예요. 이게 네. 데이터로 확인이 된 거라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디펜스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중도층이 굉장히 이제 중도를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이 지사가 중도층에서는 호감도가 48.3, 윤 전 총장이 중도층에서 35.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 지금 중도층에서의 호감도가 이렇게 높다라는 거는 이 호감도라는 거는 지지도의 바로 앞에 있는 전조 현상 같은 거거든요. 아. 예, 그래서 호감도가 높으면 바로 지지도로 넘어가요, 이게. 그래서 이 호감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 네. 지금 제3지대에 있는 후보들은 아직 지금 이분들이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질 않았잖아요. 네. 지금 현재 이 호감 비호감도가 충분히 바뀔 수가 있어요. 아. 비호감도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호감도가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상당히 유동성이 크다. 근데 이미 지금 검증을 많이 받았던 이 여야 후보군들 지금 여기 각각 5명씩 했는데 네. 여기서 50% 아래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낙연 지사는 30.4 대 56.3. 정세균 25.4 대 57.2. 이분들은 충분히 대중 앞에 그럼요. 자기 정치를 노출한 분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노출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상황들을 이렇게 바꾸기는 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아.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분들이 최근에 이준석 돌풍의 가장 피해자인 것 같아요. 아하. 제가 네, 보기에는. 맞습니다. 네. 이분들은 이번에 출마하면은 다음엔 또 출마가 어려운. 뭐, 네. 그렇죠. 뭐, 예. 네, 뭐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번밖에는 사실 이제 못 나오게 되는 건데. 네. 아니 지금 뭐 또 나올 수도 있긴 해요. 있긴 한데 뭐 이제 그 바이든도 선택이 80가 돼서 하시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시대 흐름을 타야 되는데 이게 지금 70대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주 나이 많은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역대 대통령들 보면 그 나이 때 도전하셨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시대 흐름이 바뀌었다는 게 이게 지금 중요해요. 네, 이준석의 돌풍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저 두 분은 이미지적인 보완책을 좀 빨리 강구하지 않으면 상당히 좀 이게 힘들다.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에 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막 프로게이머로 연희 이름으로 게임도 하시던데 그거 갖고는 뭐 글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이를 와닿지는 않죠. 줄일 것 같진 않은데요. 정치인은 어쨌든 자기의 정책 비전으로 설명을 하는 거니까 네. 그런 하나의 이제 작은 소소한 이벤트로는 그 이미지 개선이 안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젊은 층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을 좀 빨리 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 이낙연, 정세균 두 분 다 총리를 하셨는데 네. 총리 때 좀 이렇다 할 뭔가 네. 자기 브랜드를 좀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저는 뭐 이낙연 총리께서 압도적으로 1등 나갈 때도 저는 뭐 안 될 것이다라고 대놓고 이야기 진짜요? 했었습니다. 오. 후보가 못 될 것이다. 본선 경쟁력은 높지만 후보가 못 될 것이다라고 제가 대놓고 이야기를 왜요? 했었는데요. 저는 근거가? 이건 법칙입니다. 네. 경선에서는 좌우 극단으로 가라. 본선에서는 빨리 중도로 가라. 당내 경선의 3대 원칙이라고 이제 제가 책을 아직 안 썼는데 네. 이건 미국 정치 공부할 때 했던 건데요. 첫 번째, 당내 이데올로기가 강한 사람이 유리하다. 네. 두 번째, 경선을 시작했을 때 초반 결정 구조. 초반에 달리는 사람을 경선 요이 땅 시작했을 때 말입니다. 요이 땅 아니죠. 저 일본말 같은데. 우리말 준비하시고 쏘세요. 준비하시고 출발했을 때 지금 시점입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익스펙테이션 게임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발음이 안 좋은데 경상도 사람에서 이 언론이라든가 대중들이 원하는 기대치에 늘 이렇게 부응을 해줘야 됩니다. 아 이때는 이재명이 싸울 때가 됐고 그럼 싸워줘야 돼요. 네. 그러면 아 이때 이낙연이 무하하 웃으면서 국민의힘을 좀 비웃어줘야 되겠구나 이럴 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잘 못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좀 두 분이 따라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지사가 이제 메시지가 좀 사이다 메시지 낼 그렇죠, 때가 많았잖아요. 있었잖아요. 지금 약간 이제 그걸 다시 좀 복원을 하시긴 하셨는데 공백 기간이 있어가지고 또 잊어먹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그 자신만의 어떤 메시지, 정책 이런 걸 내셔야 되고 사실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저희 애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20대인데 그 캐릭터를 활용해갖고 인스타를 하셨었거든요. 네네. 그때 좀 20대 여성층에게 좀 어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자기 본인이 직접 이거를 이미지를 젊은 층에 어필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보조물들을 이용해서 뭐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대변인이라든지 자기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좀 이용을 해갖고 젊은 이미지를 좀 만드는 게 예전에 조순 서울시장 후보 때도 대학생들하고 사진 찍는 게 완전히 히트 쳤었잖아요. 아, 그런 아이디어를 좀 이미지적인 걸 조금 많이 강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미지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 그럼요. 조순 시장 때 네. 호청천 그렇죠. 그렇죠, 포청천. 시드롬하고 그럼요. 결합을 했었어요. 그때.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낙연 지사가 조금 잘못하신 게 뭐냐면은 본인이 떴던 거는 뭐냐면은 중점의 보이스에 매력 있는 목소리를 네, 가지고 맞아요. 사이다 발언을 쏟아냈단 말이에요. 이낙연입니다. 예, 그렇죠. 이걸 계속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당 대표를 하면서 본인이 잘하지 못하는
정책이라든가 제도화의 문제로 너무 집착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우리 한번 구별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재명 지사가 제가 유능하고 정책을 잘해서 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정책을 잘해서 떴을까요? 아니면 정책을 집행하는 방식이 역동적이어서 떴을까요? 뭐 그냥 저 신천지를 쳐들어간다든지 그렇죠, 그렇죠. 계곡을 확 그렇죠, 정비한다든지 그렇죠. 이게 근데 구별할 수 없는 거예요. 구별할 수 없는 건데 정책과 그다음에 이 프로세스 방식의 문제가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 사람들은 맺고 끊음의 분명함, 영어로 다이나믹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네. 맞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좌파냐 우파냐가 아니라 하는 방식이 급진적이고 역동적이어야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낙연 후보께서 중간에 당대표 하실 때 너무 맞아요. 좀 무는 장점을 느낌, 못 살렸죠 그때. 그렇죠. 그런 장점을 본인 장점을 네. 훼손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세균 총리가 이낙연 지사만큼도 못 다루는 이유는 첫 번째는 매력이 없어요. 이낙연 후보는 그래도 매력이 있어요. 중저음의 이런 목소리라든가 뭔가 중년 신사 같은 이런 매력이 있어요. 재치 있어요. 그분은 진짜 네, 그 네, 저기 네. 대정부 질문 때 답변하는 거 보면은 그렇죠. 네네. 야, 저 양반은 뭐 거의 신이다. 그 생각, 멘트의 신. 맞아요. 언론인이니까. 네, 아무래도. 멘트의 신이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저는 뭐 정세균 후보는 만약에 하신다면 오히려 저는 역으로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 어차피 잘 안 되는 거니까 보다 근엄해지고 보다 차라리 노예해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서 역전략을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역정리야 그거 잘못 쓰면 큰 패망합니다. 어차피 안 돼요. 오히려 지금 저 뭐 박용진이니 또 뭐 추미애니 지금 치고 올라온다고 하는데 네. 3등 자리로. 아니 오히려 그거를 인정하는 멘트가 더 폭소를 웃음을 주지 않을까 그런 인정하는 부분이 예, 있죠. 솔직한 네, 멘트 네. 오히려 비호감이 여기선 좀 높았는데 실제 이제 우리가 아는 정세균을 아는 사람들은 비호감이 좀 약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비호감도 별로 없어지잖아요. 네, 스마일 스마일맨이죠. 예. 그리고 넉넉한 그 맏형이 그게 있는데 그렇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 솔직하게 인정 컨셉으로 네, 그것도 야 좋네. 나 좀 도와줘 막 이런 거가 오히려 더 먹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우리 그 야권의 홍준표 전 대표 같은 네. 경우에 네. 비호감 호방이 막 뒤섞여 있잖아요. 네. 매력적이기도 하고 정말 비호감적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저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보면은 네. 제도 시스템에 이제 염증을 느낍니다. 제도 시스템 열심히 이게 잘 만들었는데 그렇죠. 뭐 엉뚱한 사람이 가서 앉아가지고 이상하게 이렇게 운용을 하면은 이거 안 만드니만 못한.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정확합니다. 이게 네. 제가 한국의 10대 지식인이지 않습니까? 가수는 10대 가수, 지식인은 10대 지식인. 예. 그런데 예. 원래 진보는 제도화 시스템에 집착하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보수는 온정주의라든가 공동체주의에 집착하는 건데요. 네. 그걸 진보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놨는데 이게 사실은 권력이 넘어가면 흔들려 버려요. 아. 그럼 결국은 남는 건 뭐냐면 문화입니다. 문화. 문화로서 남습니다. 제가 유명한 이야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미테랑 대통령이 14년을 집권하고 난 뒤에 퇴임하고 난 뒤에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진보는 문화로만 남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정치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연동제도는 어떤 제도를 갖고 와도 대한민국에 오면 그냥 탱자가 될 뿐입니다. 네. 탱자. 맞아요. 아, 좋습니다. 네. 예. 김현